이어서 혁신경영 아카데미의 두 번째 특강은 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의 김대환 이사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김대환 이사님의 그 양력으로 본다면 런던 배경대학에서 전자상거래 박사학위 받으셨고, 그 다음에 MIT 쪽에서도 개공학으로 강의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 중소기업 협업진흥회 공동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김대환 이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거시경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의 노춘식 고문원님 잘 말씀해 주시고, 미시적으로 제가 우리나라 경영 기업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혁신경영 아카데미를 3년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정말 홀로 다니시는 창원이 고향이라고, 제가 여기를 조성할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창원고등학교 그렇게 갈저요 허업을 판에서 시작한 거. 우리나라 한국의 근대화의 우리나라 성장기에 발생 잘 알고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도시가 창원에도 성남동에 30미팅을 할 때마다 안 좋습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원래 마산이죠. 여기는 원래 허업을 판에서 아무것도 더 도시. 마산 쪽에 옛날 구도심이 됩니다. 저희를 가면 지금 더 심하네요. 마산에 지금도 알겠지만 고가다리면 무슨 어디 군청 소재지에 온 느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그 창동이나 무림산이 옛날하고 40년 됐는데 똑같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도시. 창원은 맞죠. 제가 그걸 알다시피 제가 이게 오기까지는 제가 런던 전경대 연론대학교에서 군사과학 석사도 하고, 런던 전경대에서 박사도 받고, 미국의 MIT도 가고 하버드에서 가고, 제가 본 거는 있는데 고향에 오면은 이게 마음이 안쓰러워요. 애잔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이 도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국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제가 고향을 떠나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고향이라고 하죠. 맨땅에 그냥 와가지고 제가 다행히 이은호 내가 말씀을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창원을 우리가 못 살리면 한국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하시래요. 44개 대기업이 있고 2,600개의 기업이 또 이렇게 성장한 이런 도시를 우리가 창원을 여기서 못 살리면은 한국이 어디서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제가 고향이고 이렇게 본 시점이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됐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창원을 위해서 그래도 본 걸 갖다가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뭘 해보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노사되고 여기 이래 해가지고 맨 땅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공장 살리려면 일단 스마트 팩토리 해야 됩니다. 자동화 수준에서 진영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세계가 확 날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공장 그것만 하고 있고 그냥 힘들다고 해요. 힘들다고만 해.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여기에 TP가 주관기관이라고 하는데 가서 봤습니다. 뭐 하느냐고. 서울에서 원더풀한 저명 인사를 데리고 막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을 하는 걸 보면은 이분들이 있는 초빙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팀장급이에요. 팀장이 자기들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그럼 돈만 100만원, 150만, 200만원 주면 잘하는 줄 알고 서울에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은 원더풀한 이야기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어떻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어떻고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는 저거 해야 되는가 마는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안 통하죠. 내가 지금 이래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2008년도, 18년도에 제일 먼저 여기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실무 전문가들을 갖다 위주로 제가 12주 내에 12주 매주 했습니다. 그때는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2주에 걸쳐갖고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거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강론적으로 계속 그 분야에 IT 쪽으로 전문 기업인들 어떤 강의를 좀 잘 하시는 분 아름아름만 부탁해갖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해갖고 12주 강의를 하였습니다. 하고 나니까 연말에 김경수 도지사께서 이제는 내가 도지사 되면 여기에 10% 더 하겠다. 꼭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을에는 창원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제 클 때 제조업을 했던 게 아직도 지금도 공장 돌리고 이렇게 있네요. 세계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공장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몰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산업을 갖다가 핵심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일단 워킹아웃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하나 축은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제가 그래도 뭐 좀 했어요. 하고 나니까 여기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뭐 없어요. 창업이고 그게 이제 창업이고 투자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또 이 말씀드려갖고 경남 핵심 창조경제 핵심지대에서 제가 또 몇 주에 걸쳐가지고 이 창업과 기업까지 지금 투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2,600배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창원, 양산, 김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거의 뭐 메카레도 이 관이 아닙니다. 사천하고 거제하고 이렇게 평을 하면은 거의 핵이 이 창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면은 뭔가를 갖다 꿈틀거리게 못하면은 창업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나중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작년에 창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지금 엉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무도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안상수 2010년도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말로만 뭐 스마트 팩토리하고 서울에 원더풀 분 모시고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창원에 일어나라 해갖고 제가 강의를 갖다 직접 이것도 지금 하면서 또 제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또 뭐 외부에서 모시면서 사모델 개발, 기획 고차, 교육과 핵심, 선택과 집중, 성공업하게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거 쭉 또 10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다 보니까 창원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기 있는 기업인들, CEO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강연을 해도 CEO들이 이걸 깨어나야 이 기업이 창원의 움직입니다. CEO들이 공부를 안 하네요. 잘 안 와요 여기. 하여튼 제가 이번에 CEO들 2012년도에 20년도에 여기에 핵심 지금 주제가 리더가 알아야 될 핵심 전략인 개혁기법입니다. 맨날 이 뭐 수준만 받고 뛰어들고 뭐 공장만 돌리고 뭐 사람들은 골프만 치고 이러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그냥 뭐 이제 공장 돌리고 하던 이런 지금 시대가 지났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지식 기반의 이런 완전히 사회로 지식 기반의 경제로 완전히 변모를 갖다가 선진국은 이미 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기업인데 아직도 그걸 갖다가 문교치고 학습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창원에 특히 CEO분들 2,600개의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기업에서 제가 보내 10% 모두 여기에 강의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10%도 안 왔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학습해야 됩니다.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그런 속에서 통찰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020년에는 리더가 알아야 될 핵심 전략 개인 기법을 정하고 제1강에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제가 주제를 잡고 이거 준비하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좀 쏟았습니다. 이거는 뭐 책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이 백그라운드 제가 영화에도 가만 보니까 영국에서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그것도 하버드 MIT였어요. 영국은 20세기에 세계를 리딩한 국가고 미국은 21세기에 세계를 리딩한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22세기에는 한국의 세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80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보니까 아마 한 중후반까지는 이끌 거겠는데 제가 징검다리를 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세계 22세기를 우리 한국이 세대로 만들 수 있었고, 통일이 만일 안 되더라도 나만의 지금 기술력과 나만의 이런 우리가 경제력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세계 5위, 지금 세계 5위가 영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결집을 해갖고 방향을 잘 잡고 리더십을 잘 잡으면은 세계 5강까지는 갈 수 있다. 일단은 이 경제 위기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런 비전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도 됐고, 내수 경기는 지금 악화되고 수출 부진에다가 중소기업 49%가 빚으로 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소기업들 아마 계실 건데 빚을 치고 경기는 안 좋은데 여기 망하면 정리를 하면은 정리하면 돈에 손에 쥐는 게 없네. 그래서 정리를 못 한답니다. 울매계좌 묶여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지금 자, 한국의 경제 상황, 우리 지금 한국은행의 또시승 본부장님이 거시경제 아주 좀 긍정적으로 2.4% 이야기하셨는데, 뭐 신문에 제가 일간지 보니 2.0%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1954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이 지금 분쟁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국에 밀집하게 연관이 됐습니다. 거의 뭐 4분의 1을 갖다가 우리나라 수출액이 차지하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한국 경제 내지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하고의 이런 수출액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춰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자, 우리나라 자, 세계 경제는 발전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재도를 할 수 있겠나? 이 차원의 기업들이 기업의 이념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념을 갖다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지금 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념. 여러분, 옛날에 내가 기업의 이념을 제외해서 무슨 저기 철학적인 이야기고 뭐 저기 덩구름 잡는 이야기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창원이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뭐 600달러, 1000달러 이런 시대 지금 3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인데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선진국에 맞게끔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체질을. 제일 체질을 바꾸는데 일성이 뭐 2년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옛날에 산업시대에 우리가 뭐 몇천 달러에 몇만 달러에 있던 그런 옷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거 외행의 옷입니다. 옷을 넣다가 선진국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갈아입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 여기 물어보면 저도 옛날에 여기 마산이 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어요. 다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검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기 3만 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뭐 기업을 할 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뭐 한 90% 이상이 왜 기업을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 돈 벌려고 했습니다. 다 배웠고 헐벗으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부정을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 시절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3만불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여유가 허리를 펼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입니다. 그리고 품격을 지닐 때가 됐고요. 이제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을 때 그럴 때 막 돈 벌려고 허덕이고 이런 지금 이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만 생각하시 아닐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국가를 바라보고 나가서 인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딴거 국가 일부만 이게 너무 크니까 사회를 위해서요. 어떤 제품으로 서비스를 내가 기여를 해볼까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를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환을, 생각의 전환을.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어떤 이념을 갖다가 그걸 어떻게 정립을 해볼까. 자,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념하니까 계속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많이 쓰던 겁니다. 사원입니다. 사원. 내가 여기 지금 그 자료집에는 없는데 제가 아마 보니까 인연 또 이야기하고 나면 저 사람은 그 뒤에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저걸 뭐 어떻게 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나올까 싶어서 또 비었습니다. 자, 오뚜기 사회는 인하단계 연구계 혁신 속성 이거 많이 우리가 보는 것들입니다. 이 기업 작년에 6,400억 했습니다. 아메리카 패시픽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 딱 세 글자가 사원입니다. 근데 세 글자 보면은 이름이 딱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뷰티 창조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거 딱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작년에 3조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시아 최고가 되려면 앞으로 하면 30조까지는 성장하지 않을까 제가 보입니다. 근데 오뚜기는 제가 볼 때 이거 맨날 우리 듣던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성장이 얼마나 되겠나 했어요. 거의 명칭까지 왔습니다. 애터미가 많은 기업이죠. 뭐 시간이 없으니 건강보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약간 다단계성도 있고. 근데 이게 10년 만에 여러분들 9천억 원으로 매출을 올렸어요. 저도 이걸 놀랐습니다. 이 준비하면서 애터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9천억 올해는 아마 1조 넘어갈 거였는데 근데 이 사원이 뭐냐? 애터미는 건강식품이라는 거. 뭐 발랄하게 건강하게 뭐 오늘도 내일도 뭐 발랄하게 뭐 하여튼 건강에 뭐 관련된 거 육체의 건강을 내세울 줄 알았더만 무슨 사원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창업자가 방금 어제 그분이 나와갖고 직접 짓다고 하면서 육체의 건강이 지향합니다. 영혼의 우리가 건강을 지향하면서 이 사면을 짓다가 이렇습니다. 이 기업 제가 볼 때 9천억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였습니다. 상상의 나래가 이 영혼까지로 넘어가네요. 영화 모자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모자 하나 팔아가지고 작년에 1조 8천억을 매출을 올렸답니다. 물론 클라크 이런 거 다 포함해갖고. 자, 이 기업 심플합니다. 정리정돈. 경영원칙, 정기과 원칙을 지키자. 분식, 비자금 탈세를 하지 말자. 요겁니다. 이 시대 때 이분이 백승학 회장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80 가까이 됐는데 한 20세부터 이분이 사업하신 분들 이거 억수로 오래된 여러분들 사원인데 이 정리정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돈 버는 비결을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이고 회사고 여러분들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창원에 몇 개 기업들을 여기 가봤는데 요즘 이게 기업인지 아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 잘 해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냥 그리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깨끗하게 되는데 돈이 막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우리 가면 뭐 귀신 오고 있고 뭐 그래갖고 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이 정리등본 딱 요 글자에 제가 보기에 이분이 성장했고 두 번째는 이 분식 비자금 탈세를 하지 마자. 이분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걸 경영원칙을 안 했으면 자기가 기업 하는데 10번 이상은 망했을 거예요. 10번 이상. 안 걸렸겠습니까 옛날에. 마음만 먹으면 이런 거 걸리면은 그냥 이거 뭐 기업이 쓰러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빈몸으로 지금까지 1조를 넘는 기업을 일으키기까지는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기업들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도 살아남았던 건 깨끗하게 경영하셨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IMF 이후에 2000년 이후에 글로벌 경제에 이제 편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뭐 이념이라고 이를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요즘 기업들 조금 대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런 이념을 만듭니다. 미션이 듣고 비전이 듣고 핵심 가치가 듣고 그래서 우리 기업은 미션 수자원 원자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풀어놓게 하는 게 미션이고 그다음에 비전은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되는 게 리더면 핵심적인 가치는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우리가 추구를 하겠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념 설정을 하셔도 좋고 이게 보시다시피 옛날에 요거는 버전이죠. 근데 여기 새로운 버전 보십시오. 아메라 패시픽은 2세 경영이 시작된 겁니다. 서경배 회장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세 글자인데도 심플하게 그 기업을 잘 나타나주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버전이든지 이렇게 요즘 미션 버전 핵심 가치로 짓든지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 사원으로 하시든지 영화 모델까지 경영원칙 정도까지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문제인데 만드셔야 됩니다. 새로운 옷으로 여러분 갈아입어야 된다. 거기에서 기본이 뭐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기여를 할 것인가 우리 기업을 여기에 돈 벌겠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념을 그렇게 멋지게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에 맞는 이념 기업 이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개인도 철학이 있는 개인하고 철학이 없이 그냥 뭐 이래 사는 개인하고 삶 자체가 틀리고 그렇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념이 설정이 돼야만이 그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이념 설정이다. 근데 시간이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십시오. 새 저한테 팁을 들었으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기업 직원들한테 한번 아이디어 한번 해봐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나. 그 기업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이념을 설정을 갖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가 강의를 하지만 아까도 여기 43개 마흔 대기업부터 해갖고 2,600개의 중견기업들이 다 포진해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소상공인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어느 기업 집단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들이 우리가 대부분 조선에 관련된 1차, 2차, 3차 밴드, 전자에 관련된 1차, 2차, 3차 밴드, 자동차에 관련된 1차, 2차, 3차 밴드, 방위 산업에 관련된 1차, 2차, 3차 다 기업들이 사정이 틀리고 그룹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제너럴하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인사이트를 여러분들 스스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요령입니다. 어떤 기업인데 저분 뭐 창원에 이거 아무 우리 사정도 모르고 1차 밴드 지금 눈치 보가지고 지금 어디 뭐도 살기도 지금 바쁜데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러지만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밴드에 상관없이 업종에 상관없이 이런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개인도 만일에 지금 이념이 없으시면 개인도 이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면 앞으로 남은 생을 갖다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념을 갖다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업을 갖다가 냉정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여러분의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역량을. 자꾸 정부 아까 여기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의 영역 바뀌잖아요. 영역 밖의 영역을 갖다가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핸들링하는 거는 자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 내부에 서로 자강을 할 수 있게끔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강화시키냐? 1차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 원가적인 부분, 브랜드적인 부분. 자, 여러분들 나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나는 조선업 지금 1차, 2차, 3차 밴드고 나는 지금 전자 지금 1차, 2차, 3차 밴드입니다. 우리 또 방위산업 뭐 1차, 2차, 3차 밴드인데 우리는 거기 지금 코격기가 있는데 무슨 우리가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업을 갖다가 하시면서 당장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떨어치우면은 뭐 여러분들의 수익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경제원이 일단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술력을 축적을 시키십시오. 그쪽 분야에. 일단은 그쪽에 밴드가 1차가 됐든 모사가 됐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거기서 요구하는 그 리콰이먼트를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수 있게끔 더욱더 배가를 기술 R&D에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코끼 가지고 1차, 2차, 3차 밴드 그 영향 기침하면은 나도 기침해야 되고 홍역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서히 브랜드를 갖다가 서서히 어떻게 해야 내가 브랜드를 개발할까?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할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예도 좀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
LG전자면 LG전자, 뭐 조선이면 조선, 맨날 그거 만들다가 그냥 그거 시키는 거 그거 그냥 따다다다 만들다가 그러다가 구매부장이나 구매카장을 만나면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뭔가 그러다가 뭐 이걸 떨어치려니까 또뭐딴 거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을 하여튼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겨내 놔셔야 됩니다. 여기 웃어주는데 그거 못하시면 그냥 계속 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이 제조업 기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뭐 1차, 2차, 3차 밴드에 그래도 해갖고 그래도 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경제적인 파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먹고 살 만큼 그래도 죽어야겠고 해서 그거 조금 여러분 전략하셔갖고 골프 하시는 거 골프 이제 그만두시고 저도 골프 요거 한지부터 골프 그만뒀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시간 그런 거 그만두시고 경제적인 절감 좀 하시고 그러면서 R&D 조금씩 그런 돈 가지고 R&D 여러분들 좀 뽑으시고 뽑을 수 없으면은 생활을 정갈하게 하시면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CEO가 맨날 여러분들 골프 치고 저녁에 경기 힘들다 한잔 마시고 맨날 소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활을 정갈하게 해야 됩니다 CEO가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CEO가 머리가 정갈해야 돼요. 맨날 직원들보다 아이디어 내라 아이디어 내면 정말 좋죠. 그거는 복덩어리고 직원들이 안 내면은 CEO가 막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아이디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EO가 생활이 정갈해야 된다. 생활을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은 자 그럼 2차 학습은 뭐 했냐? 1차는 브랜드를 어떤 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기술력을 일단 배양을 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뭐 몇 개월 내야 될지 1년이 이내야 될지 3년이 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아이디어가 생겨내 뭔가 브랜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조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뭐 옛날에 무슨 뭐 방학관도 아니고 물레방학관도 아니고 우리 지금 산업이 첨단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4차 산업 환경하는데 무슨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갖다가 그거는 1인 소상공인이든 2명을 갖다가 직원이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조직 학습하는 조직으로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게 그냥 공부해갖고 내 지금 입사하면 또 무슨 공부하고 그런 공부, 국영수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로 한번 기여를 해볼까?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깨게 돼 있어요.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돼 있다니까요. 생각을 바꾸면은, 맨날 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기여를 해볼까? 골프도 안 치고 산에만 산 저렴하잖아요. 저는 산에 등산합니다. 골프 안 치고요. 산에 한 번씩 가고 어떤 사업을 해야 이게 이제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시면은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정직한 이런 회사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선진국에 우리 진입했습니다. 옛날에 오만 여기 아까 우리 영업무역의 사장님 했죠. 이거 분식 비자금 탈세 이래 갖고 옛날에 일 안 하면서 회사가 성장 못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모든 게 회사 관행을 갖다가 여러분들 정직한 회사